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인데, 요즘은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벌써 5월이 다 갔어. 벌써 1년에 거의 반이 다 갔다는 거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 모르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니키님, 한종영쌤, 오늘 방송 기대되네요. 호텔 경제학 지근지근 씹어주세요. 아니, 이건 뭐, 아,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서인정님, 한동훈 최고. 6, 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수아지님, 한동훈 대표님, 대통령 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 자, 오늘의 썸네일을 읽고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5월 19일 방송입니다.
그 이렇더라 채널 TV라고 있는데, 이렇더라 TV하고 한통령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실 생긴 거는 이렇더라가 먼저 생겼고요. 그거를 갖다가 하다가 그 한통령 채널을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됐네. 예. 작년 5월에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하루에 2번씩 방송을 했어요. 7시 반에 이렇더라, 8시 반에 한통령.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집중이 안 된다. 그래갖고 좀 합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또 여러 번 얘기는 잘 듣잖아요. 구독자분들 얘기는 또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합했습니다. 그,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한통영 채널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더라는 그 쇼츠 영상이나 동영상을 위주로 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더라. 왜 이게 이름이 이렇더라냐면, 제가 채널을 이룰 때 이랬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더라요. 예,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더라 채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냥 쇼츠 영상하고 동영상만 올리고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어제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만 명 돌파 기념 감사하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 다 보셨죠? 어제 저녁 8시부터 2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대선 TV 토론 소회를 딱 보자면 정말 있어야 할 분은 없고 수준은 팍 떨어지고 정말 짜증난다. 제가 일요일마다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라고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채널을 3개 하고 있는 거죠. 이렇더라 채널. 거기는 동영상하고 쇼츠 영상을 올리고 있고, 한통영 채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그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 8시에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실물계를 좀 분석을 해보자. 그래갖고 삼과 영성 TV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어제 삼과 영성 TV 8시 하고요. 딱 겹쳤어요. 토론회하고. 토론이 8시부터 10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방송하고 들어가서 보고 또 앞에 부분이 좀 궁금해서 계속 이렇게 재방송해 주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봤는데 정말 짜증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어제 이 4사람이 TV 토론을 했는데 정작 이 사진에 한동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한동훈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토론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한동훈은 여기 사진이 안 걸렸을까? 아니,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요. 또 당합니다. 또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하고 뭔가 자기의 실수나 뭐 전략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고,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 사진에 왜 한동훈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 빠지고 오히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뭐 민주노동당인가요? 거기 지금 뭐 대표로 나왔다고 그래갖고 TV 토론을 나왔어요. 아니, 한동훈이 신당을 차렸으면은 그 민주노동당이 나올 거면은 한동훈 씨나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최소한 민주노동당하고는 당원이 많을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이준석 지금 뭐 당원이 뭐 5만으로 시작해갖고 개혁신당 창당할 때 5만으로 시작해갖고 지금 뭐 그 어부지리로 뭐 수혜를 받아서 국힘이 워낙 개판을 치는 바람에 수혜를 받아서 한 10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원이. 아니, 여러분, 한동훈이 신당을 차렸으면은 10만 명만 됐겠습니까, 당원이? 예? 아, 정말 열받는다. 아니, 이 TV 토론은 나왔어야 되잖아요. 예? 한동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나왔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꼭 국힘 후보로 나왔어야 됩니까? 김문수 대신에 꼭 한동훈이 나왔어야 됩니까? 아니, 이준석 대신에 한동훈은 나오면 안 됩니까? 민노당, 난 이름도 모르겠어. 민주노동당 대표로 뭐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데 이 사람 이름도 모르겠어요. 응? 듣긴 들었는데 외워지지가 않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데도 뽀젓이 TV에 나와갖고 토론을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막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민주노당 대표로 나온 분이 김문수를 갖다가 엄청 막 야단을 쳐요. 아니, 아니나 다를까 그 계엄하고 탄핵 그 문제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누누이 얘기했잖아. 나밖에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일바가 김문수를 갖다가 조지는데 계엄하고 탄핵으로 그냥 조져버리던데 아니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나 있냐 그냥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판에 기산지업을 팍 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김문수 그냥 2시간 내내 어버버 하다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김문수 얘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김문수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옛날에 그 20년, 30년 전에 왜 그 유세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경제를 살려야 되고 무슨 아니 예를 들어서 이명박 때도요.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래갖고 이명박이 예를 든 게 뭡니까? 뭐 길거리에 뭐 하는 중앙에 그 전보산대가 있는데 그 전보산대 뽑는데 20년 걸렸더라. 그래갖고 전보산대를 다 뽑게. 그게 이제 규제 철폐의 상징으로다가 이명박 씨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김문수의 그 어제 2시간을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20년, 30년 전에 그 이명박 씨가 쓴 그 전략하고 똑같아. 정말 내가 미치겠어. 아니 그리고 뭐 새로운 용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I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용어가 뭐 비트코인 관련 뭐 AI 관련 그 어제가 왜 뭐 경제 분야 뭐 토론이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김문수는 할 얘기가 없어.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이준석이 뭐 퀴즈 내듯이 퀴즈 내시 뭐 질문을 갖다가 뭐 수수께끼 낼 테니까 알아봐라. 뭐 퀴즈 낼 테니까 뭐 알아맞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깐죽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준석도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얘기는 한동훈이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1시간가량에 거기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신사임당 그 방송에서 무슨 뭐 비트코인 얘기하고 뭐 얘기 정말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예. 나도 못 알아듣겠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거기 뭐 엄한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동훈이 나가서 경제 얘기했으면 완전 다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한동훈이 정말 거기 꼭 있어야 될 한동훈은 왜 거기 없고 이런 정말 급떨어지는 사람들이 4명이 모여 갖고 무슨 뭐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콩닥콩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서로 주거니 받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재명한테 내가 느낀 건 2개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은요, 알지를 못해. 이 경제를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왜 이해를 못 하시냐고, 왜 우기시냐. 왜냐하면 이재명이 우기고 있는 거야. 그 상대방이 우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건데 예를 들고 갖고 그렇게 집요하게 왜, 비난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거 하나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건 뭐냐는지 아세요? 이재명은요, 본인이 정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입 꽉 쳐다물고 있거나 그냥 대충대충 받아쳐도 나는 압승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제 그 토론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제가 읽은 이재명,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4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이재명은 그겁니다. 나는 이미 대통령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공격할 이유도 없고 그냥 방어만 잘하면 방어 뭐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실수만 안 하고 대충대충 믿기만 하면은 잘 우기기만 하면은 나는 그냥 까놓은 당상으로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자, 김문수 씨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왜 지금 TV 토론에 나와 있는지 모르고
그 토론이 대선 토론이라는 개념도 없어. 그게 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이재명처럼 나 대통령이 안 되면 나 죽는다. 나는 평생 햇빛을 못 보고 한 30년 감옥에 간다. 이런 각오로다가 토론에 임했으면은 김문수도 그러면 반응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김문수의 반응은 뭐냐 하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여러분 이 얘기를 갖다가 오늘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사가 엄청 많이 뜬 기사인데 그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았느냐? 이준석하고 이재명이 받았어요. 김문수가 받은 게 아니야. 왜? 김문수 너무 어법하고 모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줄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김문수가 토론을 끝나고 뭐라고 그랬냐?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다. 그럼 뭐야? 김문수는 자기 대통령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1등을 했으면 그럼 김문수는 이게 남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랬다니까? 김문수가 자기 입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1등한 MVP는 승자는 누구냐? 이준석이다. 그럼 거기 왜 나갔냐고. 설사 이준석이 토론을 갖다 잘했다 칩시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토론을 잘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준석 특유의 그 약삭빠른 그 대화법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뭐 이렇다는 거죠, 저렇다는 거죠. 지가 그냥 데피니션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걔도 우기고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말 몇 마디 물어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몇 마디 물어다가 그러니까 너 바보라는 거죠? 하고 또 다음 질문. 뭐 얘기하다가 너 미쳤다는 거죠? 하고 다음 질문. 뭐 이런 식인 거야, 이게. 내용 자체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토론을 끌고 가요. 그게 무슨 토론을 잘하는 겁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이준석을 갖다가 4명 중에 토론의 승자는 이준석이다. 아니 그럼 김문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언론에 대고 얘기할 게 지금 자기가 지금 뭐 반장선거 나온 겁니까? 아니 반장선거 나온 사람도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야 반장선거 딱 나왔는데 내가 토론해 보니까 내가 졌어. 네가 반장해라.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내가 토론해 보니까 나는 대통령감이라는 게 확실하네. 그러니까 이준석 네가 이겼으니까 그냥 네가 대통령이 이겁니까 지금? 김문수는요, 제가 어제 2시간 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힘은요,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대선 후보도 대선에 관심이 없는데. 아니, 후보도 관심이 없는데 누가 관심을 가져, 거기에. 예? 친윤 의원조차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아. 유세현장에 나타나질 않는다고 그러잖아. 김문수 유세현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대선에 관계없 제가 왜 대선에 관심이 없는지 후반전에 또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한테는 제가 뭘 느꼈느냐? 이준석은요, 완전히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렸어요. 왜? 자기는 제3지대에 먼저 깃발을 꽂았잖아요. 제일 먼저 제3지대, 홍대에서 야외에서 출사표를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방송도 했습니다. 그 일요일 날 했기 때문에 한통령 속보 이렇게 했고 이준석의 홍대 출사표 그 얘기를 갖다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동훈이 창당해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왜 선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제3지대에다가 깃발을 갖다가 꽂아야 그나마 한동훈한테 좀 덜 밀리기는 확실히 밀리지만 그나마 내가 좀 덜 밀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리 가갖고 미리 텐트를 치면 여기 내 땅이다. 이렇게 치면은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한동훈이 아무리 세더라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을 좀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안 했네.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노른자의 땅에 이 옥토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제3지대의 땅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 혼자 떨렁이 있는 거야 그냥. 한동훈이 포기를 했어. 신당 창당을 포기해갖고 그냥 국힘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어. 완전히 어제 제가 토론하는 거 보니까요. 이준석은요. 막 이게 입에 귀에 걸려서 너무 자신감. 자 정말 내가 정말 이
인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찬스를 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지금 그 김문수하고 이준석 뭐 같은 보수로 보잖아요. 저는 이준석을 보수로 안 보지만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4명 중에 하나는 뭐 이재명이니까 보수는 아니죠. 그죠? 또 하나는 뭐 민주노동이니까 보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겹치는 게 김문수하고 이준석인데 지금 어제 토론 끝나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단일화를 갖다가 김문수로 할 게 아니라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김문수가 포기하고 김문수가 포기하고 그러니까 김문수 표 갈라치지 말고 갈라먹지 말고 그냥 이준석으로 단일화해 갖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 아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확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예? 아 공공연하게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종편에서도 얘기하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여기 이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이준석, 이재명의 1대1 결전의 장이 돼야 된다. 내가 단 하나의 필승카드다. 이재명 총동시대에 맡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김문수, 너는 까미 안 돼. 야, 너 전문 용어나 알아? 무슨 뭐 경제 얘기인데 뭐 경제를 알아? 맨날 경제 얘기하고 아니, 김문수가 어제 경제 얘기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규제 철폐하겠다. 그거 규제를 갖다가 확 풀어갖고 자기가 경기도시장 때 규제를 갖다가 확 풀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것밖에 없어.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규제 철폐인 거야. 딴 거는 이게 알질 못하니까 여러분 잘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TV 토론이잖아요. 라디오 토론이 아니잖아요. TV 토론이가 딴 거는 자기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A4 용지 딱 들고 와갖고 그거 읽는 거야. 아니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못해요. 김문수는 카메라를 보고 왜? 이거 듣는 순간에 다 잊어먹잖아. 지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책 얘기할 때는 그냥 읽어. 아래 보고 읽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말 어제 그 2시간 보면서 완전 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있는 민주노동당인가요? 그 대표는 이게 이행쾌제냐? 왜 자기도 껴줬잖아 일단은. 대개 보면은 안 껴줄 수도 있거든요. 뭐 빅3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당으로 나온 사람이 딱 4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은 다 아마 껴주자 그래갖고 어떻게 들어간 모양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분들의 당원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지율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어제. 그분은 또 어떤 느낌이냐. 야 정말 내가 천우유 그 하늘에 정말 그거로다가 운이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TV에 딱 서게 됐는데 이참에 내 존재감을 좀 드러나야겠다.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거 우기는 거 노동자들 대변한답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도 공격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TV에서는 그거 끝난 다음에 종편에서는 그 사람 얘기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 하지만 영광이죠.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TV 토론에 나왔다. 그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기록. 아마 자기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녹취본을 갖다가 자기 대선 물려주지 않을까. 너희의 선조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 정말 어제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정말 있어야 될 한동훈은 없고 왜 그 엄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저 짓을 하고 있을까?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쭈니키님이 뭐 잠깐 얘기한 무슨 뭐 호텔 경제학 뭐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말을 갖다 보니까 그 이준석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개혁신당에서 이 말을 만들어냈다.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 이걸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만든 단어죠, 이게. 그래서 이준석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봤냐? 본인이 지어낸 말, 경제 순환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뿐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했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단순하냐? 그러니까 본질은 없고요. 그냥 서로 말장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이준석도 알고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말장난하다가 왜? 아니 다른 애들이 자기보다 더 무식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용어 몇 개 탁탁 집어갖고, 아니, 준비해갖고 온 거지. 용어 몇 개 준비해갖고,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까야겠구나. 그 준비해갖고 그냥 딱 그 수준입니다. 예, 아주 그, 얕은 수준의, 그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역시 그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이게 제일 아까 뭐 호텔 경제학인가 그게 이제 커피 120원,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자, 이건 이제 어제 올린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며 자영업자 표적을 포퓰리즘 공격하는 걸 보니 이제 곧 이재명 민주당은 커피 특검하고 자영업자 줄타nek 하겠네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말대로 이재명 의원 원가는 0원인데 왜 억대 세비 이재명은 커피값보다 못해. 원가가 빵원이래. 왜 억대 세비 받아갑니까? 이재명 후보는 무능해서 위험하고 자기가 무능한 걸 몰라서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썼고, 자, 오늘은 또 이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자, 이재명의 호텔 경제로는 노주성, 노쇼 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이재명은 노주성, 노쇼 주도 성장으로 경제 망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로는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도 마지막에 살짝 점프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군요. 저 헛소리에 진지하게 답하자면 6. 호텔 예약 취소, 7. 호텔에서 침대 구입 취소, 8. 가구에서 치킨집 회식 취소가 추가되어야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페이스북에다가 그림을 같이 올려서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호텔에 10만 원 예약을 했다. 그럼 호텔 주인이 없던 돈 10만 원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재명 논리가. 두 번째, 호텔에서 침대를 10만 원 주고 구입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구에서 치킨을 10만 원 주고 주문했다. 그러면 네 번째, 치킨집에서 문방구에서 물품을 10만 원 구입했다. 다섯 번째, 호텔에서 빌린 돈을 10만 원 갚았다. 여섯 번째, 호텔 예약 취소가 됐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 호텔 예약 취소 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침대 구입 취소. 그 다음에 가구에서 치킨집 회식 취소. 계속 취소. 그러니까 뭐예요? 소득 주도형 성장을 소주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노주성이라는 거지. 노쇼. 취소 해갖고 노쇼 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 정말 무식하고 헛소리다. 이렇게 한동훈이 딥다 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호텔 그러니까 언론이 한동훈 얘기는 지금 많이 지금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호텔 경제로는 노주성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추락에도 마지막으로 점프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 김영태도 이제 커피값 얘기하다가 김영태 이제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커피값 원가 120원 두고 고발전을 했는데 지금 김영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자, 이재명 커피값 비싸게 판다는 발언 자영업자들 가슴 쳤다. 이렇게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는 거지. 근데 민주당에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다. 갖고 김영태를 고발을 했습니다. 커피 원가 알아보니 120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20원 얘기하는 거는 뭐 인건비, 뭐 전기료, 뭐 기타 유지비 이런 거 빼고 그냥 커피 원두만 따져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만은 또 반대로 이제 국힘에서 고소를 했는데 커피 자영업자가 폭리 취한다는 인상을 받게 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발을 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뭐라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대학 교수님이 정말 지금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경제를 좀 아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장사, 밥 장사는 두 배 장사. 우리가 왜 백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밥이 들어가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가면은 밥이 들어가는 메뉴. 그거는 두 배 장사. 그러니까 원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원가가 5,000원이라는 거죠. 두 배 장사. 그다음에 면 있잖아요. 면. 뭐 국수나 뭐 우동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 면은 네 배 장사.
네, 면은 이 밥이 들어간다는 건요. 우리는 또 전통적으로 밥만 내주지 않잖아요. 백반 그러면 그래도 반찬이 그래도 한 네다섯 가지는 내줘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반찬을 다 먹나요? 다 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익 구조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근데 냉면은요. 여러분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 칡냉면으로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그 풍납동에 칡냉면으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냥 초가집 옛날에 그냥 초가집 허름한 집이었는데 냉면 팔아갖고 빌딩을 였어요. 제가 초가집 시절에는 못 가봤고 빌딩 진 다음에는 가봤어요. 풍납동에 있는 그 칡냉면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빌딩을 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론 많이 모여서 그러겠지만 안만 모여도 이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은요 특별히 들어갈 게 없어. 아니 뭐 냉면에 면사리 국물 내는 거 그럼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돈이. 그러니까 면 장사는 4배. 그다음에 뭐냐 물 장사가 있어요. 물 그분 표현해요. 우리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물 장사는 20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인제 얘기할 때 물 장사는 뭐냐 뭐 이렇게 술집에서 맥주 팔고 뭐 양주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건데 이 물 장사라는 거는. 근데 그거는 20배다 이렇게. 슈퍼에서 뭐 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우리 일반적인 양주가 딱 뭐 룸사롱이나 이렇게 오고 가면 갑자기 20배 해 갖고 200,000원을 둔갑해서 사과 몇 쪽 이렇게 까 놓으면 원가로 따지면은 뭐 그 당시에 뭐 500원 1,000원 하는 이 과일 한 접시가 딱 룸사롱에 과일 한 몇시로 또 둔갑한 순간에 그게 1,000원짜리가 뭐 20,000원이 돼 버린다. 그래 갖고 "물 장사는 20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사실 커피에 대해서 좀 그런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런 데 컨설팅을 해 봐서 알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두는 사실 그 원두가요. 뭐 원두다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그렇겠지만 커피 한 잔 값에 그 원두가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진짜. 몇 알이 들어갈까요? 그거 갈아 갖고 뭐 바리스타 자격증 딴다고 많이들 그거 배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조그만 고기에 이렇게 톡톡톡톡 갈아 갖고 톡톡톡 해 갖고 쫙 내리는데 그 톡톡톡 가는 거기에 원두가 몇 알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커피숍 가면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유지가 되는 게 뭐냐면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조그만 거 그거 놓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4,000원 5,000원씩 받잖아요. 가평 가니까 내저 정말 뒤로 넘어가는 자 커피 한 잔에 9,000원 10,000원이에요. 여기는 또 뭐 경치가 좋다고 그래서 뭐 양수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커피 한 잔에 또 9,000원 10,000원씩 받네. 스타벅스보다 더 비싸게 받네. 그러니까 그냥 커피 원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말을 잘못한 거죠. 아니 그 원두값만 원가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커피숍은요. 그 원두값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세가 문제인 거지. 임대료 포션이 훨씬 큰 거죠. 예? 그 요지에 따라서 뭐 임대료를 갖다가 엄청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가로 따지면은 그런 그 임대료 뭐 이런 게 훨씬 더 크지. 그 원두 가격을 따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이재명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저건 이것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 어제도 두들겨 맞았고 오늘도 두들겨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야 민주당 패널들이 종편에 나와 갖고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 120억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커버를 쳐 주려고 그래도 쳐줄 수가 없네. 예?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한동훈 우리가 인제 초점은 한동훈이잖아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초점이 한동훈인데 한동훈한테 초점을 맞추자면은 한동훈은 지금 페이스북에 이것도 3시간 전에 올린 건데요. 뭐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 이래서 문제다." 그래 갖고 왜 지역화폐가 이 나라를 말아먹는 건지 이거 굉장히 길어요. 그래 갖고 그냥 보이는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지역화폐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요? 요건 제가 한 페이지에 딱 들어오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건 7시간 전에 올린 글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이 되면 안 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수천 가지입니다. 상식적인 국민들께서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능한지 어제 이재명 후보의 어쩔래 소왓 토론 보신 분들은 더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예, 저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쩔래 어쩔 건데 정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세가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확신하는구나. 자기가 이미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 수천 가지 이유들로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개헌과 탄핵을 정면으로 극복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자통당과 극우 유튜버들 극단 세력과 과감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 되면 큰일 나지만 너희는 구제불능이니 표를 못 준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쭈뼛 걸리지 말고 정면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계속 지금 제 방송에 댓글 다는 건 뭐냐면 저씨 투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을 갖다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한동훈은 똑같은 거,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 똑똑한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힘한테 표를 줄 수는 없다. 그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신당창당을 안 했을까요? 이걸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국힘을 죽어도 안 찍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신당창당을 안 했는지 정말 미스테리다. 한번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뭐 150원, 120원 커피값뿐만이 아니라 어제 뭐 얘기한 것 중에는 뭐 주 4일째, 뭐 4.5일째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정말 뭐 그냥 아무 터무니도 없고 뭐 약간 좀 포퓰리즘?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반대하는 공생도 참 궁색해요. 예. 그걸 갖다가 까대는 것도 참 궁색한.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이게 대선 후보들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뭐 애들 간장선거 수준 정도 될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거 아니야.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한동훈한테 초점을 갖다가 좀 더 맞춰보자면, 자,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유세를 시작하는데, 자, 내일은 부산 광안리, 남천 해변공원, 그 다음에 모레는 대구 서문시장,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애는 강원 원주 중앙시장,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 이렇게 해갖고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한 게 아니라 이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그 대통령이 경선에서 맨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먼저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올라서 그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경선 때, 이명박과 박근혜의 첫 번째 경선 때 정말 엄청나게 본선 같은 경선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겼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걸 수락을 안 했어요. 수락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 보시는 대로 그냥 기호 2번 이명박 이라고 쓴 단상에서 그냥 이명박을 그 지원 유세하는 그런 것만 있었지 정식으로 뭐 직책을 맡거나 뭐 같이 뭐 이명박하고 유세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모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문수하고 같이 단상에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박근혜 모델처럼 이렇게 선거 유세를 국힘을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양비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분, 이재명은 정말 위험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정말 되면 안 될 이유는 수천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은 절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국힘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극단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 탄핵, 계엄, 여기에 대한 사과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극우들 끊어내야 되고 자통당 이렇게 지금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너무 무능하고 위험하고, 그다음에 국힘은 그렇다고 그러면 괜찮으냐? 국힘을 봐도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거지. 저렇게 갖고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한동훈 시각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한동훈 시각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얘기예요. 저는요, 허은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허은하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재명 만난 허은하.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가짜 보수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했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신당 창당해갖고 그 당당하게 유세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힘은 이미 자통당한테 먹혔고 극우들도 똘똘로 뭉쳤고 친윤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완전히 장악한 그런 당이기 때문에 가짜 보수고 이미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개혁신당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개혁신당의 정관은 민주당 거 그대로 베꼈다고 그랬잖아요. 단어만 그냥 민주당에서 개혁신당 용어만 바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80%를 갖다가 베껴온. 그거 어떻게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은하 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허은하를 갖다가 내가 좋아는 하지 않지만 이 말은 맞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가짜 보수다. 근데 이 말은 허은하가 대선 국면에서 할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대선 국면의 최종 후보로 나와갖고 해야 될 얘기였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얘기를 허은하 입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대선이 끝나면 어떤 일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힘은요,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왜 관심이 없냐 하면 오늘 계속 이 얘기, 홍준표 얘기를 갖다가 계속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던데 무려 국회의원이 4명이나 하와이로 날아갔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갔을 때 뭐냐. 나는 그 홍준표가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고 보자. 가서 연락하겠다. 전화는 받겠지. 이래갖고 4명씩이나 갔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가요. 10 며칠 남았습니다. 투표일이 10 며칠 남고 사전 투표까지 하면은 뭐 얼마나. 여러분, 지금 제가 필리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 외국인 있잖아요. 해외에서 투표하는 거는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이제 이 투표를 시작을 하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국회의원들이 뭐 비행기 타고 가고 홍준표를 붙잡겠다고 홍준표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대선에 관심이 있고 대선을 꼭 이기겠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씩이나 비행기 타고 가서 홍준표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렇게 노닥거리다가 올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국힘은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권을 누가 쥐느냐? 왜? 홍준표는요, 대선에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당권을 줄 때는 홍준표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홍준표를 갖다가 하기 싫다는 사람을 계속 가고 잡아오려고 그러느냐? 당권 도전할 때 힘을 실어달라는 거죠. 대권에서 홍준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홍준표가 얘기하면 오히려 비호감이나 이런 거나 있지. 무슨 힘이 있어요, 홍준표가 지금. 예? 하지만 당권 도전할 땐 얘기가 다르죠. 예. 홍준표를 또 강력하게 추종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홍준표 얘기를 하면은 또 기억나는 게 그 뭐 유튜브 채널에서 그 뭐 한동훈이 안 나올 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전화 통화해 갖고 하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 통화를 하는 건데 딱 걸린 전화가 누구냐 하면 대구에서 걸려온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를 써. 대구 사투리에. 그러면서
홍준표를 얘기할 때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얘기할 때는 그냥 한동훈이야. 한동훈이고 한동훈 까버리고 홍준표 그러면 대구 시장님인 거야. 시장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웃기만 해. 그런 열혈 홍준표의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홍준표는 하와이에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하와이 가서 오기 싫다는데 김대식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홍준표 만난 특사단 내일 오후 5시에 교육한다. 특사단 만난 홍준표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김대식 홍준표와 함께 저녁 시사했다. 특사단 만난 홍준표 보수 대통합이 필요. 오지 말라던 홍준표 특사단과 저녁 시사. 아니 무슨 왕입니까? 홍준표가 왕이에요? 황제예요? 홍준표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까? 보수가 다 망하나요? 그런데 4명이나 특사를 보내갖고 이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한동훈은요 여양력으로 보면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까? 한동훈의 영향력이 클 것. 대선을 만약에 이겨야 된다. 그러면 홍준표한테 국회의원 4명을 특사를 보내야겠어요? 아니면은 타워 팰리스로 한동훈이 사는 타워 팰리스로 특사를 갖다가 4명을 보내야겠어요? 내가 만약에 대선의 후보다. 그래 대선을 꼭 이기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와이 안 보내죠. 아니 누가 봐도 한동훈이 어떤 한동훈입니까? 10시간 만에 30억을 모은 한동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팬덤층을 갖고 있고 내가 그랬잖아요. 돈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고. 아무리 립 서비스로 지원한다, 지지한다 그래도 돈 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돈을 30억을 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한동훈한테 미쳤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한동훈한테 미쳤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런 한동훈을 갖다가 잡아야 대선에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한테는 특사를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대선을 도와달라는 스탠스가 뭐냐면 홍준표는요. 왕처럼 떠받들면서 이렇게 하와이까지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싹싹 빌면서 특사까지 하면서 막 진상품을 갖다가 바리바리 챙겨갖고 뭐 진도 있습니다. 금도 있습니다. 뭐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왕이 특사를 보낼 때 왕한테 막 이렇게 진상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예? 지금 그 김문수 캠프의 분위기는 국힘의 분위기는 그 홍준표를 갖다가 완전히 왕처럼 떠벌면서 하기 싫다는 사람을 갖다가 온갖 금은보화를 하면서 대우해주면서 도와달라는 거고 한동훈을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는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 왜 안 도와줘? 너 안 도와주면 너 배신자야. 이런 거예요. 왜 방구석에서 기타나 치고 무슨 오징어 땅콩이나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갖고 우리 나와 갖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 이제 나왔어요. 자, 나오면 그럼 또 뭐라고 그러죠? 네가 다니면서 탄핵 얘기하고 계엄 얘기하고 그래서 너 대선 말아먹은 거야. 지금 그 페란이 아닙니까? 방구석에 있어도 문제, 나와도 구박, 방구석에 있어도 구박. 왜 구박이죠? 어차피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을 갖다가 국힘에서 쭉쭉 쫓아내는 거, 다시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갖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6월 4일 이후에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사람 몸이 별로 안 모이게끔 완전히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갖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선거를 도와달라는 분위기가요. 홍준표 보고 도와달라는 그리고 대비를 해야 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내일부터 뭐 부산을 시작해 갖고 뭐 대구에서 또 뭐 충청도에서 강원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쇼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유람 삼아 그냥 오랜만에 지지자들 얼굴도 볼 겸 그렇게 이벤트 한번 하는 거고 정작 정말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대선 끝난 다음에 바로 한동훈 주기에 들어갈 텐데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 탈당을 했습니다. 자, 석동현도 선대위를 갖다가 탈당했습니다. 반면에 김계리는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입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예? 지금 뭐 말로는 뭐 현장 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입당 뒤이고 뭐 서울시당에서 지금 검토 중이고 뭐 이렇게 연막작전을 쓰는데 입당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실질적인 주인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렇게 아끼는 김계리를 갖다가 입당한 왜?
왜 김계리가 입당을 해야 되죠? 아니, 6월 4일부터 한동에 저격수가 필요하잖아요. 한동을 쫓아내려면 무지막지한 애들이 필요하잖아. 맹장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김계리 입당.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빌드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잠시 지금 물러났다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지금 탈당하지만 아니 언제 또 입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이거 입당을 안 하겠습니까? 다시? 자, 윤상현이 지금 어머니의 마음으로 탈당했다. 그럼 어머니가 집 나간 어머니가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김문수조차 뭐 윤석열 뜻 탈당 뜻에 받들어서 대통령이 될 탈당 뜻이 도대체 뭔데? 그 탈당 뜻은 뭐예요? 한동훈 죽이기 아닐까요? 윤석열의 탈당 뜻은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잠시 물러섰다가 자, 그다음에 이 준비를 갖다가 아니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 아니 장해찬이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장해찬이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새우깡 먹고 기타 치는 한동훈 책임 있는 정치인 자세 아니다. 윤석열 탈당 논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선거에 불리하다 소모전 논쟁 빨리 끝내야 된다. 윤석열 출당 찍어보내기 보내고 아니다. 결단해야 된다. 조경태 육선 중진 입이 너무 가볍고 촐싹거린다. 결국 당권 싸움 하려는 거 아니냐. 국힘 석동현 합류 민주당 통진당 후진 진보당도 손잡았는데 왜 석동현이 문제가 되느냐. 복당 논란 이판국에 신윤치는 안 따지는 건 해당댕이다. 그냥 다 집어내 이참에 얼마나 좋은 기회냐. 김문수가 지금 후보가 됐고 지금 아직 권성동이 살아있고 권영세가 살아있고 이 기회가 얼마 그리고 자기 정치하는 김용태가 지금 그 맡고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냐.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야 된다. 막지 마라. 막는 사람은 뭐예요? 해당 행위자다. 김계리를 막는다? 해당 행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해당 행위자가 한동훈이라 하잖아. 해당 행위자는 뭡니까? 한동훈. 왜? 한동훈은 들어오지 마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 극우들, 그런 사람들, 자통당 출신들, 극우들, 그리고 윤석열, 그런 거는 다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럼 윤석열의 또 가장 강력한 그 신복이 누구야? 장해찬이잖아요. 장해찬을 잘라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국힘은 뭐예요? 장해찬을 갖다가 확정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최경환 확정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뭐 김계리 어버버 하다가 며칠 안으로 이제 입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계 논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 논란 때 그래도 장희찬이 그쪽 반대편에서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뒷담화 까댔고 나를 고소해달라. 뭐 이렇게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한동훈을 뒷담화 까대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해찬을 막은 한동훈의 정치적인 그 옹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옹이 세력 중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은 건 아니에요. 장해찬한테 몇 마디 하긴 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장해찬의 그 입을 갖다가 입틀막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장해찬이 그 단계 논란으로 떠들어댈 때 우리가 친한동훈이라는 사람들이 장해찬의 입 하나를 못 막았어요. 예? 그 장해찬 한 사람인데 그 친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종편에서 많이 패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급은 했지만 그 언급이 그게 유효타가 없어갖고 아니 그냥 톡톡톡톡 그냥 잼만 몇 번 치면 그게 다운이 됩니까? 응? 뭔가 결정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퍼컷을 갖다 결정적으로 어퍼컷으로 KO패를 한다든지 스트레이트로다가 해갖고 KO패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원펀치가 없어. 장해찬은 결국은 죽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빨로 죽이지 못했다는 거야. 장해찬의 논리를 갖다가 깬 사람이 없다는 거야. 친한동훈계에서. 그런데 밖에서도 그런데 이제 장해찬이 안에 들어와서 막 분당을 치는데 거기 김계리는 완전 그 뭐야 헌재 재판장 앞에서도 깡짜 부리는 사람이 김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뭐 해갖고 그 뭐야 그 재판장이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런데 김계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다시 한번 재판장님한테 요청합니다. 분명히 거기서 하지 말라고 거절했는데 다시 한번 재판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이건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빡빡빡빡 대드는 게 김계리 아닙니까? 아니 그 헌재 재판장한테도 대드는데 한동훈쯤이야.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한동훈을 갖다가 뭐 발에 떼끔치만큼도 안 여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얼만큼 돼 있느냐.
지금 그게 더 심각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죠. 전한길이 과연 입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있죠. 이 사람도 거의 무대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헌재 판결이 막 이렇게 탄핵 인용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뭐 제2의 4.19 혁명을 일으켜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헌재를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얼마만큼 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대선 끝난 이후에 지금 얘네들은 대선엔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대선 끝난 다음에 두 가지 당권을 갖다가 거머쥐는 거, 그다음에 완전히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 두 가지 생각밖에 없는데 핵심이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 저격수들을 계속 지금 공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원으로서 밖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당원은 힘을 더 가지니까 당원으로서 떠들어대라. 지금 이렇게 하고 다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거를 한동훈과 한동훈의 그 옹이 세력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방어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서 한동훈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세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굉장히 궁금합니다. 6월 4일 이후부터가 굉장히 궁금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또 이렇게 뭐 깨지고 다니고 이러다가 시간만 질질질질 끌면서 한동훈의 그 프레시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이요. 5년, 10년 후에도 한동훈 후레쉬가 이렇게 가리라. 그러면 정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가 처음에 안랩을 갖다가 자기 내려놓고 물론 자기 주식은 갖고 있죠.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미국에 와이프하고 한 1년인가 있다가 컴백할 때 완전 영웅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프레시하고 그렇게 신선한 사람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철수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안철수는 어떻게 됐어요? 이 열풍이 그냥 마냥 10년, 20년 마냥 갈 줄 알고 박원순한테 그냥 시장직도 양보하고 예? 그때 정말 끝까지 버텼으면 안철수가 서울시장 됐을 수도 있어. 박원순 대신에. 근데 자기가 통 큰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오만해 갖고 그냥 시장직도 물려주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가. 예. 존재감이 없잖아요. 저는 한동훈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군중은요, 인내력이 없어요. 군중은 쉽게 변하고 변덕스러워요. 네. 인기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연예인 인기하고 정치인 인기하고 비슷합니다. 그 인기. 아니, 지금도 대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친박하면서 열광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추종자들. 지금 또 어디 갔습니까? 물론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추종 세력이 있나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 프레쉬함, 한동훈 대표의 어떤 신선함, 이게 무슨 뭐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치인 문화인 지 지금 2년 아닙니까? 예. 이렇게 후레쉬할 때 그 똑똑함과 정직함과 정말 아무 비리가 없는 그런 온전함이 있잖아요. 그 굉장히 강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인정을 해줄 때 그거를 잘 활용해서 꼭 대통령이 되시라. 꼭 원하는 걸 이루시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냐? 대선은 지금 이번에 만약에 선거 끝나면 뭐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5년 후예요. 자, 국회의원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일단은 3년 후예요. 예?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내년에 지방선거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장. 예. 다음 목표는 서울시장이다. 근데 그 서울시장을 갖다가 국힘안에 경선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해갖고 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한동훈 신당을 차려갖고 그렇게 해갖고 신당 대표로 나와갖고 그 서울시장을 가려는 거냐?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 지금 당대표 되는 것보다요. 서울시장이 제일 베스트 옵션이다.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이명박 모델로 가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먼저 하고 대통령 입성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그 똑똑함을 갖고 서울시장 먼저 해서 성과를 내시고 뭐 이명박은 뭐 청계천 개발 그 20년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다음에 버스 노선 다 통폐합 해갖고 엄청나게 그 아주 잘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요 어느 나라 가도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제가 서울 가면 버스를 타면 깜짝 놀라는 게
버스가요, 뭐 몇 번 버스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다 그걸 갖다가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명박의 성과예요. 이명박이 노선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하나로 딱 해갖고 항복했잖아요. 버스 노조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냥 다 맡길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다 통폐합시킨 거 아닙니까? 뭐 지선, 간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통폐합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실력을 갖다가 한동훈은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서울시장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김상욱에 대해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처음에 제가 김상욱 나올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이건 뭐 장동혁 수준이 아니에요. 김상욱은 그래도 장동혁이라도 국힘안에는 있긴 있었잖아요. 배신은 때렸지만 국힘에 있긴 있었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냥 이재명한테 가버렸네, 그냥 김상욱은. 그냥 곱게 가면 모르는데 이 오마이뉴스라는 좌파 중에 좌파 언론에 나와갖고 한동훈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다. 검사 습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또 직격적으로 까기 시작했네.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을 당시에 친한으로 분류하면서 이 사람을 믿고 정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힘을 믿고서 한동훈이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잘 좀 보시라. 리뷰를 잘 하시라. 예.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와, 아직도 112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선을 갖다가 얘기할 게 아니라 이재명을 갖다가 까는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이재명 까는 거는요, 언제든지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을 갖다가 뭐 많이 까나 조금 덜 까나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냥 대통령이 됐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도 10% 이상 그냥 압승을 갖다가 하리라. 지금 국힘이요, 이게 선거하는 겁니까? 대선을 치르는 겁니까? 완전 개판 아닙니까? 아니 이런데 어떻게 대선을 이긴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 찝는 포인트를 보면은 지금 국힘이 대선에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길 것 같습니까? 정말 죽었다 깨나도 저는요 국힘 후보가 대선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느낍니까? 모든 사람 지금 다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내가 찍어도 안 될 게 명확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왜 투표장 가서 그걸 찍어야만 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게 뭐야 지금 뭐 대선을 위해서 뛰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살 길을 잘 모방을 해야 된다.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살 길이 뭐냐? 두 가지죠.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엄청난 파상 공세를 해서 한동훈을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정체명을 끊어버리려고 난리를 치는데 온갖 거라마 다 동원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그런 온갖 방법과 온갖 스토리를 갖다가 짜내갖고 한동훈을 공격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동훈이 끝까지 정계에서 자기 뜻을 펼치려면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그거는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한동훈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한동훈도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장이 펼친다. 근데 과연 서울시장을 갖다가 국힘에서 또 경선해서 될 거냐? 아니면 그냥 한동훈 신당 차려갖고 신당 후보로 나와서 서울시장이 될 거냐? 신당 후보로 나오면 저는 무조건 서울시장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신당도요. 벌써 신당 한 데가 언제입니까? 이것도 뭐 5년 후에 신당 차린다? 뭐 2년 후에 신당 차린다? 그러면 신당이 아니죠. 구당이죠, 그거는. 한동훈 구당이 되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을 빨리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국힘하에서 살아남을 특별한 전략이 있다.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월요일이니까 지난 한 주간 또 한동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월 10일에서 19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시면 냉이꽃님, 이루다님, 조순덕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슈퍼생스로 후원하기가 쉽지 않은데 슈퍼생스는 뭐죠? 기존에 있는 그 영상에다가 밑에 댓글 달면서 쏘는 게 슈퍼생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순덕님이 또 이번 주에 그 슈퍼생스를 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멤버십은 없었고요. 자, 여러분께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이 세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제가 또 못다한 얘기는 여러분의 책글을 읽으면서 보충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기다 보니까 이정자님, 아이고, 예, 우리 또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검사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이정자님, 예, 감사드립니다. 자, 또 나으시원의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영숙님, 한동영 방송 내일이면 첫돌이에요. 와, 정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일, 네, 20일 날. 1년 전 20일 날 제가 한통령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 갖고 처음으로 방송한 게 5월 20일이다. 정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더라 채널이 어제 드디어 10,000명을 돌파했다. 그동안 생방을 못하고 그냥 쇼츠 영상하고 뭐 동영상하고 이런 것만 좀 올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또 많이 해주셔 갖고 어제 10,000명이 넘어갔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사필근 형님, 첫돌 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HY님, 대실망, 책임당원 확장. 예, 정말 당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예,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니키님, 제 눈에는 김문수나 국힘지도부 이길 생각 없는 걸로 보이.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몽희님, 6월 3일 이후 지금 국힘 꼬라지가 지속되면 신당 창당 해야 됩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빗질님, 황교안은 왜 토론해? 황교안은 무소속. 어제는 당이 있는 사람만 나온 거고, 황교안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멍이님, 지지율이 안 되나 봅니다. 블루마운티님, 저는 TV 토론 안 봤어요. 보나마나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생각하고, 예, 보지 마세요. 예. 저도 사실 요즘은 이 대선에 관련된 얘기를요, 정말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지 일부러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치하고 너무 뻔하고 너무 이렇게 속이 다 아까 제가 평가를 이렇게 했잖아요. 국힘은 대선에 관심이 없다. 네, 오로지 당권 그리고 한동훈 죽이기. 이게 너무 눈에 빤히 보이니까 아니 무슨 뭘 하더라도 볼 맛이 안 나요. 네, 너무 환하게 보인다. 아이고 사필경 형님 눈 버리니 안 봄. 예, 보면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예, 보실 필요 없어요. 헬리송님, 한동훈 대표님 선거운동 등록도 안 해주고 지방선거도 자비로 한다네요. 미쳐요. 제가 이 얘기 들었어요. 선거운동 하려면은 선거운동은 그 등록을 해줘야 되는 티오가 다 찼다고 안 해준대. 티오가 찼다. 그럼 왜 불렀어? 아니 왜 부른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분위기는 막 진상분 바치고 이런 분위기고 왜? 당권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당권을 잡아야 되니까 홍준표의 도움이 필요하죠. 한동훈한테 도와달라는 거는 너는 안 도와주면 배신자야. 그러니까 너 도울 거야 안 도울 거야. 그래서 왔단 말이야. 그 와갖고 그럼 하면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네가 돈 써갖고 네가 알아서 해. 예? 그 대신 안 도와주면 넌 배신자야. 근데 도와줘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줘도 한동훈이 다니면서 엄한 얘기해서 표 떨어져 갖고 그 총선백서 쓰지 대선백서 나오면 그렇게 쓸 거예요. 예, 제가 예언할게요. 그거. 아, 켈리송님, 지금 카페 난리 났어요. 예. 아이고, 강인숙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대한. 예. 아이고, 블루마운티님, 그러면서 한동훈한테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지랄 발광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걸로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몽희님, 한동훈은 선거운동 등록 안 시켜줘서 마이크도 못 잡고 해피웠구만 한다네요. 강희수님, 모두 반갑습니다. 예, 김현웅님, 대박. 아이고,
정말 한동훈이 너무 좀 불쌍하다. 치근하다. 도대체 한동훈 주변 사람들은 뭘 할까? 한동훈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성이 윤건이가 기무사한테 한동훈 작살내 버리라고 했다네요. 이건 뭐 변함없이 작사를 내 버리려고 하겠죠. 헬리성님, 창당해야 해요. 좀 한동훈 대표 만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보성님, 저도 토론 안 봤어요. 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제가 방송하느라고 대표로 2시간 보느라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예. 쪼니키님, 끝까지 방해할 듯. 아유, 그렇습니다. 멍이님, 이준석 싫어하는 부수들 많습니다. 네, 한상숙님, 커피 원가 120원. 원두 원가라고 얘기해야지. 원두 원가 120원 이렇게 얘기하죠. 보성님, 토론볼 값어치가 없어요. 조니키님, 무슨 동네 이장 선거 토론회인 줄. 네, 그렇습니다. 다 10만 원씩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는데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건지 그냥 무식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노쇼라고 왜 그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냐면 여러분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호텔 갔어. 그럼 호텔이 없던 10만 원이 생겼어. 뭐 그거 갖고 뭐 가게 갖고 뭐 통닭을 시켰어. 그러면 또 통닭집 주인이 없던 10만 원이 생겼어. 이렇게 갖고 그래 갖고 그걸 연쇄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경제를 갖다가 활성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식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호텔을 갖다가 취소하면 그 10만 원이 어떻게 되죠? 10만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10만 원 갖고 통닭을 먹으면 외상으로 뭐 돈이 없는데 10만 원 돌려야 되는데 이미 통닭은 시켰어. 빚진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빚이 빚이 늘어나는 거야, 빚이. 만약에 노쇼가 되지. 노쇼라는 게 그 취소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호텔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취소 이렇게 돼 갖고 완전히 다 빚도 이게 뭡니까? IMF 때 우리가 당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연쇄부도라는 게 있잖아요. 한쪽에서 빵 터지니까 줄 돈을 또 못 주니까 또 빵 터지고 못 주니까 또 빵 터지고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무식하고 위험하다. 아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블루마운틴 일단 주문만 하면 매출은 된 거라잖아요. 취소는 상관없고. 아니 정말 저도 사업을 갖다가 해봤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납품한 게요. 정말 그 돈이 다 받아지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업하는 사람 돈 띄는 게요. 수시로 돈을 띄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뭐 부도나기도 하고 또 떼어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게 내가 납품한 것만큼 다 들어옵니까, 돈이? 음, 정말 이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다. 예? 정말 무식한 얘기다 생각합니다. 아, 컴님, 총쏠 때 대파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운 민주당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커피에다가 뭐 120원 이렇게 써갖고 무브먼트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블루마운틴 저런이지가 대통령 기업들한테 30% 내오라고 한대잖아요. 그래서 돈 나눠준다고 그거 나라도 사업도 접겠다. 그러면 다 미국 가서 외국에서 차리겠죠 회사를. 홍인님 프레임 씌우는데 민주당 못 당함. 쪼니키님 정말 이기고 싶으면 진양천국 때 파 들고 다녔을 때 커피콩 들고 다녀라. 예. 야 정말 속 터집니다. 한상훈님 투표는 해야 돼요. 이러다면 국힘은 이길 수 있는 정답지를 알려줘도 모답으로만 가니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김현웅님 그런 것 같아요. 국힘 살려고 한동훈만. 예, 김우수는 어디 있는지 한독수는 어디 간 건지 미치겠다. 컴님 당권 목적 예, 뻔합니다. 예, 보영킴님 선거운동원 다쳤다고 한동훈 대표님 등록 안 해줘서 자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김현웅 대박 개인 돈으로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한동훈이 국힘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쉽게 해서 한동훈한테 국힘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예, 발목을 잡으면 잡았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예. 왜 거기에 계속 있는지 정말 보영키님 국힘 아유 음, 저도 요새 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 음, 정말 열받을 일이 많습니다. 국힘 당원 게시판이 폭발 중이라고요. 음, 조니크님 욕도 아깝다. 그거 S님 홍준표는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동반으로 만찬하면서 한동훈을 내가 없을 때 나를 국무총리 시켜주고 장관 임명권 달라고 하고 그때부터 한동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수없이 언론에서 해대도 국무총리 안 시켜주니까 윤에게 서운하니 아, 등 돌린 정치 양아치 아닙니까? 한동훈은 너무나 소위 깊기 때문에 전혀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훌륭한 인재다. 아이고, 동의합니다, S님. 네, 67년생 한동훈님. 음, 저것들 홍은우한테 날아간 거 대선을 위해서 날아간 거 아니죠? 대선 위에 모의하기 위해서 날아간 거죠. 극단적으로 같이 찌대게 투항할지도 찌대게 투항을 해. 라떼 아이스님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왜 한동훈님한테는 안 보일까요? 슬퍼요. 한동훈님 라방에서 보니 얼굴이 헬스겠더라고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요 친모가 되게 이거 신화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신화가 있는데 물론 배신자는 빼고 우리가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신화가 있는데 되게 그 무장들이 있잖아요. 무장들은 그냥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한번 나가서 싸우는 게 무장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책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왕이 있으면요. 그때는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그 왕을 갖다가 마음을 돌리려고 어떻게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면은 왕이 이해하고 이걸 딱 돌아설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책사거든요. 책사가 항상 왕이 뭐 돌격하자, 뭐 휴전하자 이게 따르는 게 책사가 아니에요. 책사는 왕이 이게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로잡고 또 왕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전략을 짜주고 그 분석을 해주는 그게 진짜 책사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한동훈 주변에 좀 괜찮은 책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현옥님, 당대표는 힘들 듯. 사람을 잘 봤는데 너무 배려들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67년생 한동님, 사실 전 경선 시작 전부터 답답했습니다. 수학만법 안 가리고 지지 노릇할 거 눈에 보이듯 뽑았네. 경선 참여 사전에 선관위 문제, 경선 문제로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면서 경선 참여 보이콧 내걸고 사전 협상을 해야 하고 안 되면 신당창 등으로 갔어야 비열하고 교활한 자들인 거 빤히 알면서 그런 저열한 자들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거 오판이라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신사적으로 점잖게만 점잖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님, 한동훈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요즘은. 네,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라방도 옛날에는 보면 좀 즐거웠는데 요즘은 이렇게 라방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짠하고 안쓰러워요. 예? 왜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고 분명히 승리 전략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 TV 토론을 하고 대선 후보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나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외쳐야 될 상황인데 왜 라방을 갖다가 유튜브 앞에서 키면서 저러고 있을까? 당원 가입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을까? 그 원인은 뭘까?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측은하고 짠하고 그렇습니다. 물방개님, 베일하는 애는 욕장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 예, 저도 봤습니다. 녹취 들었어요. 네.
효성이 67년생 말씀에 100번 공감하네요. 승부를 걸 때는 좀 확실하게 걸어야 되는데 음, 창당을 하면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따라오겠습니까? 뭐 20명이 안 되면 뭐 교섭단체가 안 되는데 무슨 이게 아니 신당 창당하면서 20명 뭐 이준석은 20명 됐습니까? 이준석 할 때요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선 그 힘을 갖고 개혁신당이 총선해갖고 지금 3명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선 후보로 나왔잖아요. 온갖 잘난 척은 다 하고 자기가 뭐 이재명하고 1대1 구도를 받겠다. 온갖 허풍은 다 떨고 온갖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지금.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깜냥이 됩니까? 정말 이준석은 한동훈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깜냥이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그렇게 TV 안에서 온갖 세상을 가진 것처럼 방방 뜨고 있고 한 사람은 방에서 유튜브 키면서 자원 가입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양비론 이준석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고 국힘은 끊어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그 얘기밖에 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영향력이 있나요? 아무도 들어주지가 않는데 참 우리가 너무 생각할 게 많다. 좀 복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고 슬퍼요. 국힘에 에너지 쏟지 말고 신당 창당으로 희망을 보여주세요. 라떼 아이스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라떼 아이스님 말대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만이라도 가만 보니까 정말 라떼 아이스님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라방을 할 때 한동훈이 항상 그 책글을 갖다 계속 읽으면서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창에다가 신당 창당을 하셔라. 왜 신당 창당을 하냐?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런 식의 어떤 거를 갖다가 아니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신당 창당을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갖다가 계속 해갖고 신당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신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갖다가 밝히지 않을까요? 한동훈 이걸 모를까요? 근데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당 창당은 안 한다든가 아니면 신당 창당 옵션이 있겠지만 나는 국힘에 그냥 뼈를 묻기로 해갖고 나는 끝까지 죽으나 사나 그냥 국힘에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신당 얘기는 작년 12월부터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서명을 갖다가 거의 뭐 1,900명 이상 서명을 받아갖고 또 전달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게 없단 말이죠.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정말 여러분들 그 라방할 때 꼭 한번 왕창 댓글을 갖다가 그렇게 쓰셔갖고 신당에 대한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두막님, 리더가 성공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방개님, 그 말씀이 맞네요. 라떼 아이스님, 친한은 올 수 있지만 비례의원을 떠난 의원직 박탈이라고 생각. 지금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와도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오냐면 배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이 신당 차렸는데 갑자기 당원이 100만 명이 됐다. 오지 말라 그래도 때로 몰려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당 창당을 하면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일 거고 예? 100만 명이 모이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년에 하면 안 된다. 다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타이밍을 한동훈이 신당 창당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갖다가 지금 한 두 번쯤 놓쳤어요. 자, 저는 이번이 마지막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 여기서 완전히 쫑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선 자체가 완전히 한동훈 죽이기 경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지금 명분도 쌓고 이미 윤석열은 끌려 내려왔고 이미 대통령이 아니고 충분한 신당 창당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못한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으나 사나 이제 향후 뭐 5년이건 10년이건 계속 국힘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시함이 급속도로 이 정치와 연예인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신선함이요. 이렇게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이루다님, 윤통 건의, 빠른 구속이 답입니다. 한 대표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믿고 기다려 봅시다. 예,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혜성이, 차명진이가 한동훈 안철수 정치 생명 끝났대요. 아직 끝나진 아니에요. 한동훈하고 안철수가 어떻게 동급입니까? 안철수는 끝난 거 동의하는데 한동훈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프레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윤석 대변인이 국힘과 이혼할 생각도 있다고 살짝 비추긴 했어요. 아, 비추지만 말고 액션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로즈님, 지금 유세도 김문수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될 듯합니다. 뭐 특별히 그냥 신용만 하시고 그렇게 힘 많이 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루마운티님, 오늘 언더 73에서 창당보다는 국힘을 접수하는 게 낫다고 방송했어요. 뭐 이건 뭐 항상 걔네들 걔네들 항상 창당 아유 국힘을 접수해야죠.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접수가 되냐 말이야. 아니 접수나 제대로 하고 접수해야죠. 그럼 내가 믿겠어. 근데 접수할 역량도 안 되고 깜냥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쫓겨날 판인데 계속 말로만 접수해야 되죠. 접수해야 돼. 그럼 접수가 됩니까? 예? 정말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반대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열받지 마시고 저도 그냥 최대한 점잖게 그냥 차분하게 격 있게 그렇게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열받아 봐야 변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히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 보면 볼수록 이게 스트레스만 많아지고 열만 받습니다. 예. 예,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충실하셔라. 예. 지금은 때가 뭘 해도 지금 뭐 할 게 없다 우리한테.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당원 가입, 예, 당원 가입. 근데 지금 우리가 당원 가입, 한동훈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의 그 속도보다 그 극우들의 당원 가입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극우들도 제가 얘기했죠. 결집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한동훈을 완전히 정생명을 끊어놔야 되기 때문에 국힘으로 다 지금 결집을 하고 있다. 일반 당원도 마찬가지죠. 예. 극우 일반 당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당원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한동훈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렇더라 채널 10,000명 돌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은 한통령 채널의 1주년 기념 1주년 기념으로 지금 11,000명이 됐잖아요. 그죠? 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 갖고 구독자 11,000명이 됐다. 이렇게 해서 내일은 또 1주년 기념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